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미군 유해를 북한에서 발굴해가지고 미국 쪽에 넘길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미국은 유해를, 특히 전사자 유해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컨대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이 외국에서 무슨 사고로 죽으면 끝까지 찾아냅니다.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제일도 건의해서 이스라엘 선원들이 이 선박 충돌 사고로 가라앉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잠수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수색을 했습니다. 절대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조국이 아닌 곳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집념이죠. 이게 군사 문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한다. 끝까지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한 북한 사람들이 요사이 민간인들입니다. 집 주변이나 무슨 산에 가서 미군 유해를 발굴을 하면은 그것을 집에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 브로커한테 팔아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이걸 신고를 하면은 북한 정권은 돈벌이 수단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고 주민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숨겨두었다가 중국 브로커에 팔면은 중국 브로커는 또 이걸 미국 정부와 교섭을 해가지고 미국에 팔아 넘긴다고 합니다. 참 이 참혹한 이야기인데, 특히 어디서 많이 이 미군 유해가 발굴되느냐 하면은 장진호, 함경도에 장진호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진호 근방에서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전투인데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미군이 포위가 되어서 흥남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는 과정에서 특히 해병대가 많은 전사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더구나 이 장진호 근방은 산악지대니까 아직도 그 유해가 묻혀가지고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브로커는 또 이걸 DNA 검사도 하고 군번도 확인하고 전쟁 기록 등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 측과 교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신을 넘겨줘서는 안 되고 미국은 반드시 DNA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미군 유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한때 북한이 이 유해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언론이 북한이 죽었다고 발표한 사람 절대 안 죽었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해를 돌려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 유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발달된 DNA 추적 기술을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북한이 죽었다고 발표한 납북자는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유해 장사, 이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면 보통 $1,000를 받는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1,000면 북한 암시장에서 하면 몇 년 동안 먹고 사는 돈이 생깁니다.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것이 북한이 유해를 송환해 주기로 했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유해를 발굴하면 받아오고 하는 게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되는데 북한이 그 유해를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방부 국장이 자랑할 거지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건 아닌데 미국 대통령이 자랑하니까 이제 또 북한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이미 200구를 송환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송환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는 뒷전에 두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세계 언론을 갖고 놉니다. 아, 유해를 돌려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의 승리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은 확대 해석을 하는데 선수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국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미국은 죽은 전사자 유해도 끝까지 추적하는데 한국은 살아있는 국군포로를 완전히 외면하고 문재인 정권,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박정희, 장면, 이승만 역대 정부 어느 누구도 국군포로 송환하라는 요구를 북한에 한 적이 없습니다. 6개 사단 6만 명의 국군포로들이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된 우리를 구하러 오겠지 하면서 70년을 버티다가 거의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70년 동안 버티면서 지하 1000m 되는 아오지 탄광에서 3대에 걸쳐서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아들도 손자도 80여 명이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300여 명의 가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정언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였다. 나무는 햇볕을 보는데 우리는 햇볕을 본 적도 없다. 해 뜨기 전에 갔다가 해진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이런 6만 명의 국군포로 6만 명의 라이언 일병이죠. 를 포기한 죄값을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자멸의 씨앗이 자라고 결국 오늘 같은 사나운 야윈 늑대 앞에 살찐 돼지처럼 노출된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소가 미국 하와이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미국 사람들의 이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유럽의 오랜 전통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로마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이튼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트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거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이튼 스쿨 출신자 명단이 있는데 보통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망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족 출신이고 지주 출신인데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자원해서 일선에 갑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한 지역에 갑니다. 일선에 근무합니다. 일선에 후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장교들 중에서 135명은 아버지가 장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방 근무를 하지 않고 일선에 갔습니다. 그래 해서 사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35명,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것을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노블레스. 고귀한 사람일수록 고귀해질수록 큰 의무를 진다 이런 뜻이죠. 한국에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사자 명단을 보면 장성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성 아들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부잣집 아들 별로 없습니다. 명문대학교 출신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문고등학교 출신 전사자는 많습니다. 6.25 때 그래도 이 학도병들,
또는 소년병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군산에 있는 몇 개 학교 이런 데서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년병은 전사자가 약 2,450명입니다. 이때 소년병은 학도병과 조금 다릅니다. 14살에서 18 사이 주로 대구 경북에 있었던 이 소년병이 6.25가 나니까 부모들 말도 듣지 않고 자원 입대했습니다. M1 총이 그때 아주 컸고 소년들은 키가 작았으니까 자기보다 키 큰 M1 총을 들고 다니면서 싸웠습니다. 14살에서 18살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죠. 전사자가 22,400명이라는 것은 아마 참전한 사람이 그 한 10배는 됐을 겁니다. 한 2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건국기에 소년병들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것하고 비견되는 아주 영웅적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이 소년병을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병 출신들이 나이가 70대니까 비로소 자기 호적 찾는 운동을 해가지고 요사이 국가에서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록이 없으니까 소년병으로 근무했다가 집에 갔다가 또 징집 영장을 받고 또 근무를 해서 군대를 2번 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전사자, 미군 전사자 유해가 돈이 된다고. 그런데 인민군 전사자 유해는 돈도 안 되고 국군 전사자 유해는 아무 취급도 못 받으니까 오로지 미군 전사자 유해만 발굴이 되면은 집에 냉동 보관을 했다가 중국 브로커에게 팔아가지고 한 구당 1,000달러를 받는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악랄함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겁함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